남편의 핸드폰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의 사진이 평범한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날의 떨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로, 헌신적인 아내로,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로 30년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내 인생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남편의 핸드폰 속의 사진은 그런 제 믿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기갈기 찢어 놓았죠. 지금부터 제 남편의 만행과 그를 향한 처절한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저는 53세 지연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온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남편 민수가 급하게 현관문을 나서더군요. 여보,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다녀올게. 주말에도 일이라니. 요즘 남편이 회사 일로 바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토요일까지 출근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휴대폰은 두고 갔네. 급하게 나간 남편은 평소답지 않게 휴대폰을 두고 나갔습니다. 소파 쿠션 사이에 남편의 휴대폰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느껴진 이유는 뭘까요? 가져다 줄까 하다가 잠시 고민하다가 곧 돌아온다고 했으니 그냥 두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딩동. 수진 선배, 사진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수진? 회사 후배라고 들었던 여자의 이름이었어요. 작년 회식 때 한 번 본 적 있는 그 여직원. 남편이 일 잘하는 똑똑한 후배라며 몇 번 언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 주말에 하트까지 붙여가며 남편에게 연락한 이유는 뭘까요? 갑자기 뒷목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쁜 생각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파고들었죠.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기분 탓일 거야. 불길한 예감이 내 몸을 사로잡았지만 애써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못 본 척 뒤돌아섰지만 눈앞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 글 때문에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죠.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저는 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메시지를 누르자 수진과의 대화창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딸 소영이 결혼 준비 사진을 자랑했나 생각하고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다음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듯한 분노에 숨이 멎었습니다. 하얀 조화벽 앞에서 정장 차림의 남편과 연보라색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손을 꼭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찍는 그런 평범한 인증샷처럼 보였지만 문제는 그 아래 적혀있던 문구였습니다. 우리의 첫 결혼식 기념사진. 우리의 첫.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니, 사진첩을 여는 내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호텔방. 커다란 거울이 있는 고급스러운 객실. 거울 앞 의자에 남편이 앉아 있었고 그의 뒤에서 수진이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와이셔츠 차림에 넥타이를 풀어 헤친 상태였고 수진은 베이지색 실크 슬립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반사된 두 사람의 모습은 설명하기조차 끔찍했습니다. 친밀함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건 사랑하는 사람들의 포옹이었습니다. 편안함이 묻어나는 수없이 반복되어 온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사진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보며 웃고 있는 두 사람. 해변을 걷는 뒷모습. 산책로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건배하는 장면. 제가 급성 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던 바로 그날.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라며 전화도 받지 않았던 그날 밤 제주도의 한 오션뷰. 카페에서 수진과 함께 커플컵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갤러리를 더 넘기자 메시지 캡처 화면들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백업용으로 저장해둔 것 같았습니다. 대화 내용을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 지연한테는 잘해줘야 해. 그래야 의심 안 하니까. 수진 선배도 힘들겠어요. 조금만 참아요. 민수 소영이 결혼식만 끝나면 정리할게. 약속할게. 수진 저 믿어요. 우리 아기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수 집은 팔면 되지 뭐. 대출 있긴 해도 반은 남을 거야. 수진 미안해요. 쟤 때문에 선배가. 민수 아니야. 나도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 애들 독립하면 나한테 오기로 했잖아. 약속 지켜. 제 보금자리인 이 집을 저 여자 앞에서 이렇게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휴대폰을 쥔 채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멍하게 믿기지 않는 이 상황을 저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얼마간을 그렇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해가 지고 있었고 거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녁 8시쯤 돌아왔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아, 힘들어 죽겠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평소처럼 말하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30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 민수.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저녁은 먹었어. 회사 근처에서 온 힘을 다해 태어난 척, 그리고 울어서 부은 눈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을 대해야 했습니다. 소영이한테 전화 왔어요. 결혼 준비가 힘들다고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소파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딸 그렇게 말했어? 귀엽네. 할 수 있겠어? 당연하지. 우리 딸의 결혼식인데 내가 나서야지. 빨리 결혼식 끝내고 그 아이의 인생을 응원해줘야지. 빨리 끝내겠다고. 남편의 말이 귀에 쟁쟁하게 울리면서 수진과 남편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소영 결혼 끝나고 바로 얘기하자. 나 지연이한테 털어놓을 준비됐어. 우리 딸의 결혼식이라는 말이 저 사람 입에서는 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여보,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게 더 소름 끼쳤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일찍 자. 요즘 결혼 준비하느라 고생 많지? 남편은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계속되었습니다. 청첩장을 고르고 답례품을 결정하고 하객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소영이는 행복해 보였고 저는 그 행복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남편이 잠든 뒤에는 몰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수진 선배, 입덧이 너무 심해요. 민수 조금만 참아. 곧 만나러 갈게. 수진 우리 아기 초음파 사진이에요. 닮았죠? 민수 우리 아들 아빠 닮아서 잘생겼네. 이 남자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와 두 딸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이 남자의 면상을 때려주고 싶었지만 얼마 남지 않은 딸아이의 결혼식을 위해 꾹 참았습니다. 그 순간, 그 시간 내가 그렇게까지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저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더니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 사람 놔주세요. 정적이 흘렸습니다. 아, 선배가 말했어요. 연락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가정을, 그 일을 더 이상 흔들지 말아주세요. 목이 메었습니다. 자존심도 뭐도 없었습니다. 그냥 빌고 싶었습니다. 우리 가정이요? 수진이 가볍게 웃었습니다. 이해는 해요. 근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저와 제 아기 그리고 선배까지 포함한 제 가정도 소중해요. 출산 예정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제 아들이 아빠 없이 크는 건 원치 않아요. 뭐라고요? 선배 아기요. 제가 임신 5개월째예요. 선배는 꼭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지연 씨도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무릉덩이에 빠진 휴대폰에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지연 씨? 끊지 말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와? 휴대폰도 안 받고. 걱정했잖아. 저는 젖은 옷을 입은 채로 남편 앞에 섰습니다. 수진 씨한테 전화했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지연아. 언제부터냐고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2년 전부터. 미안해. 진심이야. 근데 지연아, 나 혼자만 나쁜 사람인 거 아니잖아. 뭐? 당신도 솔직히 나한테 잘해준 적 있어? 칭찬 한 번이라도 해봤어? 남자로 대해준 적이나 있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도를 했다고. 우리를 버린 이유가 그거예요? 나도 행복하고 싶었어. 인정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어. 수진이는 날 남자로 봐줘. 존중해줘. 그래서 가정을 버려요? 30년을 버려요? 남편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연아, 난 이미 결정했어. 난 곧 태어날 아이와 수진과 함께 새 인생을 꾸리고 싶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하자. 집은 정리해서 반반 나누고. 소영이한테는 결혼식 끝나면 내가 얘기할게. 정말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냉정함이 밀려왔습니다. 알겠어요. 응. 소영이 신혼여행 갔다 오면 이야기하자고요. 그때 정리하죠. 남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미안하다는 말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소영이의 결혼식. 호텔 연회장은 하얀 꽃으로 가득했고 하객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엄마 떨려. 대기실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소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제일 예뻐. 엄마 고마워. 여기까지 키워줘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곧 올 거야. 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하객들이 가득 찬 연회장. 단상에는 남편이 마이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부의 아버지입니다. 밝은 목소리, 행복한 표정. 아무도 이 남자의 진짜 얼굴을 모릅니다. 오늘 제 딸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아버지로서 정말 기쁩니다. 그럼 신랑 신부 입장에 앞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추억을 담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영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돌잔치,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식. 그런데 몇 분이 지났을 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호텔 방 거울 앞 넥타이를 풀고 있는 남편과 그를 뒤에서 안고 있는 수진의 사진.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
제주도 카페에서 커플컵을 들고 있는 두 사람. 결혼식장 포토존에서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 다음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들.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 회장이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단상에서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음향 담당자에게 뭐라고 소리쳤지만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마지막 화면. 검은 바탕에 흰 글씨. 이것은 내 남편과 그의 애인, 그리고 곧 태어날 그들의 아이 이야기입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소영이의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의 어머니 지연입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한 달 전 저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30년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딸의 행복한 날이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오늘 이후 이 가정을 버리고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그의 애인에게, 곧 태어날 아기에게 가려고요. 단상 아래에서 수진으로 보이는 여자가 황급히 자리를 뜨는 게 보였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객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내 딸에게. 이런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내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당신 인생이든 저 여자와의 미래든 알아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인생 들러리로 살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연 회장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소영이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소영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이게 맞는 거야. 거짓말 위에 행복은 없어. 결혼식은 취소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연기되었습니다. 소영이와 예비 사위는 1년 후로 날짜를 다시 잡았습니다. 조용히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서 하기로 했습니다. 소영이는 처음엔 저를 원망했습니다. 엄마는 왜 그런 식으로 밖에 못해? 왜 내 결혼식을 망쳤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영이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돼. 이혼 소송은 2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재산 분할을 절반씩 하자고 했지만 저는 집을 요구했습니다. 30년을 헌신한 대가로 최소한 지낼 곳은 있어야 했으니까요. 남편의 변호사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저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사진들, 메시지 기록들, 심지어 수진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까지. 결국 남편은 집을 포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을 본 건 법원에서였습니다. 지연아, 할 말 없어요. 이제 남이에요. 그래도 우리의 30년이 아까우면 애초에 그러지 말았어야죠. 남편은, 아니, 이제 전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첫날 밤,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남편은 떠났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외로웠을까요? 놀랍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고 배신당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자. 53세. 늦은 나이지만 아직 인생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먼저 재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그만뒀던 사무직 경력을 다시 살려 작은 회계 사무실에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컴퓨터도 낯설고 젊은 동료들 사이에서 움츠러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츰 일이 손에 익었고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연 씨, 정말 꼼꼼하세요. 도움 많이 됩니다. 사장님의 칭찬을 들을 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저녁에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들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배우고 수채화 수업을 들었습니다. 솜씨가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림을 그리는 시간만큼은 머릿속이 비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머, 지연 씨 그림 정말 느낌 있어요. 수업에서 만난 또래 언니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시간도 소중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 그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지연 씨 보면 용기가 나요. 당당하시잖아요. 당당하다고요? 거울을 보았습니다. 1년 전에 제 모습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소영이와의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어색했습니다. 소영이는 저를 보면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힘들어했고 저 역시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소영이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동네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나 엄마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소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영아, 아빠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나를 만나고 싶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났어? 아니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이제 우리 아빠가 아니에요. 소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솔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영이의 결혼 준비 이야기, 예비 사위와의 일상, 그리고 앞으로의 꿈들. 1년 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동네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연 씨?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대학 동창이었던 정훈 씨였습니다. 정훈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물었습니다.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커피 한잔 할까요? 오랜만에 얘기도 나눌 겸. 조심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좋아요.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훈 씨도 3년 전에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케이스네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죽을 것 같았죠. 근데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감이 갔습니다. 그날 이후 정훈 씨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안부 정도였지만 점차 깊은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 서로를 이해하는 게 편했습니다. 어느 날 정훈 씨가 물었습니다. 지연 씨,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저도 그래요. 근데 완전히 마음을 닫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랑. 그 단어가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만날지 혼자 살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소영이의 결혼식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정원에서 30명 정도의 하객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소영이는 1년 전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소영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부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고 저는 소영이와 팔짱을 꼈습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해야 할 역할이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했습니다. 소영이를 신랑에게 넘겨주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제 옆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아름답게 진행되었습니다. 1년 전의 악몽 같은 기억은 이제 추억 속으로 묻혀갔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그 사진을 발견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가끔 그날이 떠오릅니다. 호텔 거울 속 두 사람의 모습. 여전히 가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었는지, 여전히 가끔 두렵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믿어도 될까, 배신당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대신 우리는 상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운다는 것.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법을 배운다는 것.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오늘 찍은 제 셀카 한 장.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잘했어, 지연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사진 한 장. 그것은 제 인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를 깨웠습니다. 30년간 남의 인생의 조연으로 살았던 저를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준 계기였습니다. 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남았고 분노도 남았고 두려움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다시 남의 인생 들러리로 살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 저를 위해 웃고, 저를 위해 울고, 저를 위해 살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53세 지연. 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